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즘 유행하는 AI한테 너가 생각하는 인공장기의 그림이 뭐야? 그랬더니 이렇게 딱.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의 책임연구원 정초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제목은 세포로 만든 바이오 인공장기입니다. 줄기세포란 무엇이며 일반 세포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줄기세포는 중고등학생들도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체줄기세포가 있다, 배아줄기세포가 있다, 역분화줄기세포가 있다 라고 아셔요. 근데 성체줄기세포는 어른들 몸에, 그냥 살아있는 어른들 몸의 장기 재생을 위해서 늘 존재하는 줄기세포예요.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다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 성체줄기세포의 영역에 속해요. 그래서 안전하고 허가도 나 있는데 약간의 단점이라면 효능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나머지 두 개, 배아줄기세포는 아쉽게도 아직 윤리적인 허들을 넘지 못해서 치료제까지가 허가가 나지는 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역분화줄기세포는 참 많이 알려져 있죠. 내 몸에서 뺀 세포로 야마나카 인자를 쳐서 줄기세포로 변환하는 기술을 가지고 탄생한 역분화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만큼의 분화능도 가지면서 내가 나한테 쓸 수 있는 최선의 줄기세포 치료제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의 정의와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오가노이드는 장기, 사람의 몸에 있는 장기와 구조, 기능, 구성이 유사한 인비트로 체외에서 만든 미니 장기, 장기 유사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줄기세포로 만들어요. 줄기세포는 그냥 2D 평면적인 거에서 줄기세포가 좋아하는 성장인자와 배지가 들어간 거에서 키웁니다. 2D 그럼 평평하게 보이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공간을 주는 겁니다. ECM이라고 하는 세포 외 기질로 3차원의 공간을 주면 이 아이들이 구조를 만들어요. 왜 장은 장스럽게, 간은 간스럽게. 그래서 장기와 유사한 구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3차원이 줄 수 있는 공간적인 유연함이죠. 그래서 이 3차원 세포 배양이라는 기술인데요. 3차원 세포 배양은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요. 1970년대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세포를 인간처럼 더 많이 유사하게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한 원천 기술 개발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3차원이라는 공간을 줄 수 있는 세포의 기질을 만들 수 있는 마트리젤이라고 하는 ECM이 탄생했어요. 그걸 탄생함으로 인해서 오가노이드 기술이 폭발적으로 탄력을 받아 지금까지 발전하게 된 겁니다. 심플하게 우리가 장 오가노이드를 어떻게 만드나 보면 마트리젤에다가 전분한 줄기세포를 넣고 거기에 내가 장을 만들 수 있는 키 팩터들이 있어요. 성장인자들. 인간의 장기가 좋아하는 키 팩터들이 있는데 그 키 팩터들을 넣고 3차원 배양을 아주 장시간 시켜줍니다. 그럼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B의 그림에 보시면 장기별로 뭐 식도니 간이니 위니 그 옆에 보면 그로스 팩터들이 성장인자들. 이 성장인자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또한 성장인자들이 전 대부분 한 80% 이상이 해외 수입 의존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이 그로스 팩터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가노이드를 둘러싼 우리가 전 후방 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가노이드는 오가노이드 하나만 성장할 게 아니라 세포 배양 내지는 그로스 팩터들 다 합쳐서 전 후방 산업으로 성장이 꼭 있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오가노이드의 현재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대부분의 장기의 오가노이드, 그러니까 내가 체외에서 그 장기를 모사하는 장기 유사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생명연에서는 어떤 기술이 있었냐 하면요. 장오가노이드 기술입니다. 이 장오가노이드는 단점은 뭔가 하면 줄기세포에서 오가노이드를 만들었을 때 성숙화가 떨어져요. 그 말은 내가 어른의 장을 만들고 싶은데 만들어 놓으면 태아의 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성숙화시킬까 하는 거를 최초로 개발을 하셔서 그 성숙화 기술을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게 개발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IL-2란 성장인자를 쳤더니 이게 어른과 가까운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장 오가노이드를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약물 평가에 써야 돼요. 장은 약물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흡수 기능이 있는 장 모델로 만드는 거를 또 이제 중간에 보이는 휴먼 인테스틴 모델로 개발하시고, 현재로는 그런 장 기술을, 장 오가노이드 기술을 표준화도 하시고 상용화도 하시고 또 장 재생 치료제까지 연결시키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간 오가노이드 볼게요. 근데 오가노이드를 만드는데 오래 걸리죠. 또 오래 건 걸 한번 쓰고 버리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식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간 오가노이드가 증식 가능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후에도 실험에 쓸 수 있다 하는 거가 17년대 제일 왼쪽에 나왔던 기술이고요. 그 뒤에는 이제 이 간 오가노이드로 HCV가 감염돼서 우리가 감염 모델을 쓸 수 있는 질환 모델로 개발하셨고요. 최근에는 간 독성 플랫폼이라고 하는 식약처하고 협력 과제를 통해서 간 오가노이드를 독성 평가 플랫폼으로 쓰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OECD에서 유럽연합에서 대체 시험법에 간 오가노이드를 쓰고자 하는 일들과 같이 연동돼서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신장 오가노이드는 어느 장기보다 굉장히 구조적으로 힘들어서 기술을 개발을 시키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었습니다. 성체에서 나오는 줄기세포를 가지고 그 환자에 맞는 키드니 오가노이드를 만들기도 하고, 약물 평가에 있어서 신장은 재흡수를 담당해서 그 재흡수할 수 있는 모델로도 개발을 하기도 하고, 신장은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리니지가 표현이 그래요. 배엽이 섞여 있는 오간인데 이 배엽을 만들고자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각각 배엽을 만들어서 붙여는 방법을 썼다면, 저희는 한 번에 그걸 유도할 수 있는 특이적인 분화 기술을 발명을 해서 그걸 최근에 이제 논문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를 잘 만들었으면 정말로 인체의 장기와 유사한가요? 그거를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의 장, 간, 신장 이런 장기의 전사체를 100%로 두고 저희가 분화한 오가노이드를 비교해 봤을 때 거기에 비해서 몇 프로나 분화됐습니다, 기능이 어떻습니다 하는 정량적인 평가 플랫폼을 개발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이제 2017년도에 개발이 된 기술이고요. 그럼 이제 오가노이드 잘 만들었고, 오가노이드가 잘 만들어졌는지 평가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생체 모사하는 진짜 시스템에다 올려서 약물이 평가되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저는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생체를 모사한다는 거는 장, 간, 신장이 이렇게 장기가 연결되어 있고 피가 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인비트로에서, 실험실에서 모사하는 배양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가노이드가 잘 자라게 최적화시키고요. 그래서 여기에 약물을 쳤을 때 정말로 약물을 먹은 약물이 흡수가 되는지, 대사에서, 간에서는 대사가 되는지, 신장에서는 흡수가 되는지, 그래서 혈중 위에 있는 약물의 농도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하는 약동력학 평가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오가노이드를 받아서 이런 생체 모사한 시스템에다 올리고, 저희가 이 위에서 약동력학, PK라고 얘기합니다. PK. 그 다음에 PK가 있을 때는 반드시 셀이 죽는지 안 죽는지에 대한 약 다이나믹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PD라고 합니다. PK, PD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셋업하고, 패러그래프에 나오는 항암제들에 대해서 이 항암제들이 인짠에서 보였던 PK, PD 프로파일이 저희 시스템에서도 그대로 오사가 된다. 아, 저희 시스템 쓸 수 있다 하는 것까지를 기술을 개발했고요. 근데 이런 기술들이 진짜 사람 환자 한 사람에게 맞추는 그런 오가노이드, 그런 생체모사 시스템으로 개발되면 어떨까? 왜냐하면 항암제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일단 간 기능이 정상이 아닐 테고 흡수도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약물은 건강한 대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약물이 이 환자한테 갔을 때 정말로 PK 프로파일이 정상 환자한테서 나올 건가? 아니다, 환자는 좀 다를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환자한테서 맞는 그 사람의 딱 정확한 PK, PD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저희가 개발하는 오가노이드, 그 다음에 생체모사 플랫폼은 사람과 동물의 어떤 차이점을 줄이면서도 정확한 기술을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조직공학은 무엇이며 주로 활용되는 분야나 주요 연구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직공학의 중요 포인트를 보면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스캐폴더. 아까 오가노이드는 ECM이라고 나왔죠. 이거는 이제 조직은 스캐폴더라고 얘기해요. 스캐폴더. 그다음 스캐폴더의 힘을 세포. 그다음에 세포를 잘 키워주게 할 성장인자. 이걸 이제 실제로 동물에 넣어서 내가 원하는 조직이 만들어지는지. 인비보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조직공학과 오가노이드가 조금 비교도 되면서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근데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스캐폴드를 이제 프린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발했는데 3D 프린팅에 한계점이 있어요.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찍는 동안 세포가 죽고요. 오픈된 환경에서 프린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염이 됩니다.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됐어요. 속도도 그렇고 오염 문제도 그렇고. 자, 그러면 3D 바이오 프린팅의 핵심적인 기술은 이미지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출력을 할 거니까 이미지가 있어야 출력을 할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어떻게 획득하느냐, 제일 왼쪽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미지에다가 내가 무슨 머티리얼, 무슨 셀, 무슨 재료로 아웃풋을 낼 거냐. 그 다음에 프린팅 기술은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심을 건지, 뭐 같이 레이어를 구축할 건지 하는 거. 프린팅 토출의 기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세포가 프린팅된 세포가 기능을 갖게 할 건지 이런 핵심적인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세포와 재료라고 봐요. 근데 지금까지 세포와 재료를 잘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3D 바이오 프린팅의 사례는 그냥 세포가 없이 구조만, 재료만, 그래서 기관지 내지는 그 관절 이런 거는 지금도 병원에서 3D 프린팅으로 환자에게 이식 가능한 허가가 난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도관을, 세포로 도관을 만드는 원천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 재료를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젤라틴, 하이드로젤 이런 거 중심이에요. 우리 생체 내에는 너무 다양한 기질이 있어요. 뼈는 딱딱하고 간은 몰랑몰랑하고 근육은 그거의 중간쯤이고. 그래서 조직이 좋아하는 내지는 조직의 세포가 좋아하는 재료의 특성들이 너무 달라요. 이 너무 다른 걸 어떻게 하면 바이올로지 내지는 3D 프린팅 하시는 분들이 그걸 해낼 수 있을까가 제일 고민인 거고 그게 핵심 기술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제 3D 프린팅이랑 합쳐서 장스럽게 한번 만들어 보자. 프린팅으로. 그러려면 장의 도관 구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장을 이루고 있는 섬유화 세포, 그러니까 스트로말셀, 그다음에 기능을 할 수 있는 엔테로사이트를 다양한 세포들이 프린팅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속도에 문제가 있기는 1.5배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도관 모양을 찍고 여기에다가 섬유화 세포도 뿌리고 그 위에다가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세포, 엔테로사이트도 뿌려서 신생아가 태어날 때 소장의 기능이 안 좋은 신생아들이 있어요. 유전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만든 장을 이식해서 재생치료로 쓰려고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기계원이랑 했고 다행히 이건 이제 AFM이라는 저널에 억셉트가 됐어요. 프린팅을 해서 도관을 만들어서 보면 여기에 이제 엔테로사이트도 있고 원하는 섬유화 세포도 있고 기능도 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찍은 거를 저희가 이제 재생치료에 쓸 수 있겠죠. 피부 세포도 3D 프린팅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3D 프린팅에 쓰려면 세포도 많아야 되고 증식도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세포들이 그러지 못해서 크게 증식이 잘 하고 모델도 잘 만든 기능이 좋은 세포를 분리했어요. 처음으로. 이게 증식이 가능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만큼은 돼야 어디다가 화상 환자한테다 붙이든 피부에 재생치료제를 써요. 그래서 증식이 가능한 피부 세포를 얻는 것과 그다음에 이 정도 크기를 버텨줄 만한 재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기술들을 좀 얻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개발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해결돼야 되는 게 재생이 가능한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조직 거부 반응을 없애야 돼. 조직 거부, 너와 나를 구별하는 거. 그걸 우리가 조직 적합성 유전자라고 표현해요. HLA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없앨 거예요. 그걸 없애서 남에게 들어와도 건강한 타인이 들어와도 모르게. 그 다음에 좀 더 구조화하려면 대용화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죽지 않도록 혈관이 들어와서 영양분을 빨아들이게 해야 되고요. 실제로 오가노이드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오가노이드 장기 재생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는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장기나 생체 모사 조직 제작이 활성화될 경우 어떤 윤리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즘 유행하는 AI한테 너가 생각하는 인공장기에 우리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는 인공장기 그림이 뭐야? 렉턴이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오가노이드 장기 내지는 세포 기반의 인공장기들이 어느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건 안 되겠죠. 과학자들은 우리가 하는 기술이 어느 레벨의 사람들, 어느 레벨의 소사이어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규제라든지, 왜냐면 줄기세포를 활용하니까 규제라든지 꼭 또 이 인공장기를 사람한테 이식해야 될 때 어떤 규제점이 있을지, 어떤 검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 안전에 대한 가이드. 또 우리가 개발한 개발자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낮은 가격의 수준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벌써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응원과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